리금 오전에 준다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어긋나요. 네. 저는 이제 예컨대 키스 그러면 이런 키스의 역사적으로 네. 쭉 읽고 정재수 선생님 키스의 과학적으로 쭉 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한테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네. 있어요. 로또 부분 같은 경우 약간 부딪히기도 하고 오히려 정재수 선생님이 나보다 덜 과학자 같아. 나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정하게 썼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무속인들 이걸 한번 촬영해보고 싶고 오, 진짜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가 갈리거든요. 영적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데 제가 처녀보살을 처녀보살 팬이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 믿어. 거기서만 제가 크로스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무속인은 안 믿는데 내가 3명 정도를 믿어요. 처녀보살하고 이렇게 딱 계산하고 진짜다. 믿음인가요? 팬심인가요? 그게 다 있죠. 저는 뭐 보살도 안 믿고 처녀라는 것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부터 진 선생님 글을 봤고 네. 그리고 옛날에 그러면 이제 안티조선 운동 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글들 보면 이제 너무 이게 전투적이고 뭐 통쾌하고 좀 약간 후련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봐도 그런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밟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좀 어렵고 일상에서도 좀 그런 그 날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뵈면은 이제 실제로 일상에서는 전혀 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마찬가지죠. 이제 딱 타이틀만 보면은 뭐 카시트 뇌과학 이런 거 벌써 이제 이게 뭐야? 이 사람 만나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까 뭐 난감한데 실제로는 뭐 예술, 문화, 심지어 대중문화까지 관심이 굉장히 광범위하세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제 되게 편하게 오히려 좀 섞였던 것 같고 또 인문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거나 그 대화하면 되게 이제 우려의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운명 비판적, 과학 그리고 비판적.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이 뭐 빵점이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으신 그런 분들 나는 수학과학은 잼뱅이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시작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인문사회과학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고 깊고 또 이제 거기에 관한 전망도 양쪽 측면에 대한 균형도 잘 잡혀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때 어쩔 때는 저보다 더 과학적인 그거는 아마 선생님의 제가 거나 제안을 아니면은 했는데 이유는 저도 고현정실 뵌 적이 있고 또 저도 선생님도 뵌 적이 있어요. 뵌 적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있으면서도 또 사회적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또 보통의 여배우들하고는 그때 또 그 뭐죠? 미실인가? 네, 그렇죠. 그거 직후였죠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많은 그 여배우들 중에서 고현정 같은 스타일의 여배우들을 욕망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글들이 좀 담기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한 번 제가 편 들어준 적이 있었죠. 그때 시상식에서 말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뭐 난리를 치길래 아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네. 그 연예인들은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는 거지 우리의 정치적 올바름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뭐 규약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못하는 얘기들도 좀 해주고 또 좀 뭐랄까 사회적으로 금지된 일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지평을 넓혀주는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좀 넓혀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말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이번에 양승은 아나운서 관련해서도 막 뉴스가 됐잖아요. 그렇잖아 남이야 찐빵 모자를 네. 알고 그게 왜 그 비난을 아니, 뭐, 받아야 사람들 돼?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반발을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발하지만 논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깔려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감정적인 흥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제 논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믿고 계세요? 아, 실제로는 그래요. 아 정말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밟아주신 그분들이 다 아니요, 나중에는 근데- 선생님 의견을 조금 받아들일 아, 거라고. 그거는 받아들여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 가지고 또 욕을 하지. 아. 그런데 뭐 황우석 때도 그렇고, 신영래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낙검수 때도 이미 그러고 있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니 그거는 그분들을 위한 거고 예. 선생님의 욕망. 그러니까 그렇게 욕망 답을- 같은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다 아주 멋지게 밟아주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논리적인 승리가 주는 어떤 쾌감이 있는 근데 건지. 그거 논리적 승리는 무슨 일반, 네티즌들 상대로 상대로 하는 논리적 승리를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일종의 놀이죠. 그럼에도- 놀이. 예를 아, 들어가지고 놀이. 왜 김삿갓이 이렇게 놀리잖아요. 자기한테 이렇게 밥 주거나 술 주거나 잘 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면은 꼭 해코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그런 장난들 있잖아요. 그런 놀이처럼 놀이 보시는 일종의 거구나.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제가 이제 저는 네. 항상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열어보기 전까지는 말을 조심하고요. 아 이제 옛날에 침실만 걱정하면 되는데 이제는 뇌 속까지 걱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고 네.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왜 서로 막 이렇게 논쟁 같은 거 하고 서로 약 올리고 놀리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서로 먼저 울컥하거나 삐지거나 막 이러지 않고 되게 쿨하게 그 받아주는 그런 게 진짜 놀이에서 이기는 거다 그런 걸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저라면은 아 정말 좌절하고 괴롭고 막 아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막 했던 후회하고. 것도 선생님 되게 쿨하게 좀 이렇게 대응하고 심지어 반대편 사람들이 더 약 오르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예. 그러니까 그 약을 올리는 데는 정말 국내 최고. 약 오른 사람들은 자료라도 찾아보게 돼 있어요. 찾기 위해서 막 또 인터넷 검색해요. 학습 좋은 학습이죠 이제. 네. 비결이 뭔가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죠 안티팬이 팬이라고 네. 더 열심히거든요. 그렇죠. 팬들은 책 한 권 읽고 팬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안티팬들은 모든 책과 모든 걸 다 욕하기 위해서 다 꼼꼼히 보고 가끔가다 도움도 돼요. 이제 제가 상대편한테 이렇게 그 밀릴 때가 있거든요. 요번에도 어떤 법 문제 가지고 뭐 노동법인가 뭐 해석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딱 그 밀려가지고 내가 다 사과를 딱 했다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가 사과를 딱 했더니 안티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임마 이러면서 그거는 사실은 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는데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사과할 문제가 없는 문제까지 사회활권 없는다. 자체가 없는 거다 이 바보야 법도 모르는 놈이 떠드냐면서 또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역시 도움이 돼. 내가 사과 취소할게요.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까. 네. 위너. 그러니까 이쪽 사안에서 안티팬들이 저쪽 사안에선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 네. 그래가지고 걔한테 감사하다고 아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처음 고를 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 단어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사람들의 지금의 그 의미 있는 현상들을 짚어보니까 그 의미 있는 현상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런 은밀한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정치적 이슈일 수도 있고 사회적 이슈 또 혹은 굉장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그리고 이 거대한 사회가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것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경쟁의 열매는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짱이 되려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로또에 투자하기도 하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삶을 근근히 이어가는 이제 그런 소시민적 욕망들이 여러 요소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후련하게 얘기해주는 낙곰수에 열광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이 크로스가 그냥 저희 둘의 크로스이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들의 크로스이기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근대가 있으면은 근대 이전과 이후가 결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라는 시대는 굉장히
주의 시대예요. 그 지성하는 그렇죠. 과학의 모델이었고 사실 인문과학도 사회과학도 다 자연과학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굉장히 냉정해요. 일종의 감정을 뭐랄까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억압하고 절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력을 웬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사유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모던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번박하게 부른다는 그 후에 됐을 때는 다시 감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성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애플하고 지금 삼성 싸우는 거 보세요. 삼성이 기술이라고 그러면 애플은 벌써 상상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념을 긍정하는 이 감정 정념, 정서 긍정하고 욕망을 긍정하는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딱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전근대적이고 정말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멍청할까? 왜 이렇게 다혈질일까? 막 하다가도 또 다른 한편은 그게 이걸 또 근대적인 이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곰수 현상 같은 경우도 그 긍정과 부정이 결합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누기 힘들게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대중의 욕망이 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분 나빠하는지도 알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있고 좀 복잡하죠. 책 읽어보니까 그 욕망 사이에서도 어떤 자기결정권, 자기 통제권을 있으면 사람 되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는 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뭐 자살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어떤 로또 같은 것도 자기 결정권, 통제권이었던 거고, 뭐 징크스라는 것도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자기 결정권, 자기 통제권은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편이죠, 살면서. 네, 저는 좀 유혹에 약해요. 웬만한 유혹은 다 굴복해버리거든요. 굴복하는 게 자신의 결정이에요. 네, 내 결정이고 그냥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내 놀이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거나 이런다 해도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도 그걸 끌어들여서 내 놀이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감정, 욕망을 배제한다는 건 그걸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면서 그 내에서 저희가 그 욕망에다가 형식을 주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예전에 수도승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스키너 박스라고 쥐를 담아두는 상자 안에 두 개의 레버가 있어요. 한 레버를 누르면 먹을 게 떨어지고 다른 레버를 누르면 오르가즘의 중추에 전류가 흘러서 쥐가 쾌락을 느끼는데 그러면 이제 이 쥐가 오르가즘 레버를 누르다 굶어 죽는다. 이게 이제 오래된 실험인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 쥐가 있는 박스 옆에다가 똑같은 박스를 하나 놔두고 그쪽 쥐는 역시 이렇게 먹을 게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하는데 얘는 먹을 게 들어가느냐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느냐가 이쪽 쥐가 누르는 레버에 의해서 양쪽 쥐가 똑같이 받는 거죠. 이제 얘는 그 두 쥐가 똑같은 자극을 받지만 하나는 자기가 결정한 거고 하나는 이제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기 결정권 없이 받아들인 쥐가 훨씬 더 빨리 죽어.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자극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은 똑같은데 사실은 하나는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했느냐, 하나는 그냥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받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르고. 결국은 인간은 다 죽는다는 얘기야. 먼저 죽나 빨리 죽나. 자기가 결정해. 늦게 죽는다는 얘기가.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자기 결정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사실 해야 되는 일은 거부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세상에 하거나 너무 많은 욕심을 버리면 사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권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9월 말에 우리 학교 강연 좀 하죠. 그래서 같은 강의라도 자기 9월 26일 날 수요일입니다. 5시. 그럼 결정하세요. 이거 자기 결정을 해야지. 잠깐만, 제가 결정했다고 체면을 한 다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타임이네.